이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다가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일 안 하고 논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비판하시는 분들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 여러 반대, 특히 경제계의 반대를 뚫고 주 5일제 도입에 앞장섰던 분이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에요. 그런데 김진표 의원이 이제는 주 4일제 한번 해보자. 주 4일제 시행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진표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까마득한 옛날로 떠올렸는데 주 5일제 한 게 2003년이네요. 2003년이니까 벌써 옛날이죠. 17년 됐으니까. 그렇지만 전 더 오래됐는 줄 알았는데 네. 이것도 하루아침에 시행 못했죠. 몇 년 걸렸죠? 본래 저것이 한 10여 년 주장을 했었습니다. 2003년 전부터. 그런데 안 된다 그랬는데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그 준비를 제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었죠. 예. 근데 막상 시행은 못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시행을 했죠. 네, 그것도 단계적으로 했잖아요. 처음에는 대기업하고 공공부문부터 시작을 하고 네. 한 몇 년 걸려서 중소기업까지 갔을 거요. 제 기억에 한 2년인가 3년인가 걸렸죠. 그렇죠. 네. 이거 처음 하자고 막 할 때 나라 망한다고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니 노사 양쪽이 다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이제 비용 많이 든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제조업 중심인데 이게 그 공장 생산 라인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3교대, 4교대 이제 이런 개념이 적용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또 노조에서는 임금이 깎인다. 임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걸 보상하는 조건을 하자 이제 그랬었죠. 예. 그런데 시행되고 나서 17년 우리 경제 안 망했죠? 상당히 그 주 5일 근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경제 효과도 좋아지고 생산성 면에서도 좋아지고 또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관광 레저 산업 이런 쪽 서비스 산업 쪽이 또 대폭 발전했고 확정했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그 직장 중심의 음주 문화, 회식 문화가 지배했는데 상당 부분 저녁이 있는 삶, 그래서 가족 중심의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런 건 새로운 시장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관광시장 연결됐죠. 이제는 주 4일제도 할 때가 됐다 이겁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그 보좌관들의 근무 특성 때문에 보좌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과로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일이 집중되는 게 정기국회 열리면 국정감사, 정기국회 이럴 때가 제일 바쁘죠. 국정감사 준비 정기국회하고 상임위원회도 해야 되지만 그럼 선거 대비할 때 또 그렇죠. 선거 때는 또 지역에 있는 보좌관들이 바쁘고. 근데 제가 특히 당에서 이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일을 맡고 있으니까 거의 매일 토론회나 회의를 해야 되고 그 준비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의도 일정도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어지고 이 일을 다 보좌하는데 결국 정치인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보좌진들도 경쟁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경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남들이 못하는 거. 그렇죠. 안 하는 거. 남들과 어떻게 하면 좀 다르고 새로운 거를 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을 늘 놓치지 않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사무실에서 시간 채우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좀 4주에 한 번 쉬는 거니까 4주에 한 번을 선택해서 쉬면서.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실의 보좌진, 비서관, 모든 직원들은 4주에 한 번은 이제 주 4일 근무를 한다. 4일 근무를 한다. 한 달에 딱 한 번, 4주에 한 번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매주가 아니고 시작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효율이 있으면 좀 확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4주 한 번 하루 휴가 더 주는 거네요. 어찌 보면. 아직은 주 4일 근무라고 말하기 조금 그건 아니죠, 아직은. 근데 이게 성과가 좋으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당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것을 결심하게 되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 보좌진들이 대개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아이들의 원격 수업을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 돌봄 수요가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데 예. 어느 한쪽에서만 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의 돌봄 수요 이것이 머리를 꽉 차지하게 되면 직장에서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되죠. 그래서 4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면 아마 다른 의원 보좌관들이 응원할 거고 그럼 조금씩 확대되지 않을까. 특히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직업. 이건 창의성 경쟁을 하는 거니까. 예. 국회의원 본인은 사실 주말 휴일에도 지역에 행사들 많잖아요. 네. 그거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국회의원들은 주말이 더 바쁘죠. 그러니까요. 주중에는 정책 업무, 국회 업무 해야 되는 거고 네. 주말 되면 지역 행사 뭐 사람들 또 찾아다니고. 네. 그러면 언제 쉬어요? 저는 이제 지역구가 수원이니까 수원 요새 우리나라 자동차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만 타면 잡니다.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의자 제끼고 차만 타면은 자서 좀 부족한 수면 보충하고 자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튼 근데 휴일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거의 휴일이 없죠. 근데 보좌진이 주 4일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을 여유 있게 8명이나 인정해 주니까 파트를 나눠서 지역 보좌관과 정책 보좌관이 따로 있고 4급이 2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팀별로 운영을 하니까 그 팀이 서로 협의해서 하루씩 한 달에 하루씩 더 쉬는 거니까요.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은 주말에 일하는 대신에 주중에 며칠 쉴 거고. 네. 아 그런 방식으로 팀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나부터 한번 우리 비서관들과 함께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우리 90년생 비서가 이제 한 사람 들어왔는데 굉장히 중시하는 게 소위 워라벨이에요. 워라벨. 역시 젊은 세대다워요. 젊은 세대들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니까 그럼 여기서 다른 비서실보다 다른 보좌관실보다 한 달에 하루 앞서가면 시작해보자. 그것이 굉장히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완전히 법적으로 제도화된 나라는 아직 없는 것 같지만 이제 기업에서 특히 구글의 유연근무제 같은 건 이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 복무 시간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무슨 일 하든 자기의 효율만 지켜주면 되니까 우리 삼성전자 같은 데도 구글 유연근무제를 많이 좀 따라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격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공부문이나 대기업들은 지금 주 5일제도 완전 정착돼 있고 연가 휴가도 다 쓰고 심지어는 뭐 육아 휴직도 하고 그러지만 조그만 기업, 소기업으로 갈수록 또 영세 소상공인 계층으로 갈수록 주 6일은커녕 여기도 휴일이 없다. 근데 무슨 주 4일제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보장으로서 주 52시간 주 5일제 근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고 제도화 됐으니까 그건 지켜지는 거고요. 그 이상 일을 할 때는 그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저희 보좌관실에서 선택한 주 4일제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한번 그 구글의 유연근무제 같이 한번 그 시도를 해보면 어떤 것이 창의성과 업무 효율을 더 높이는 데 도움되는가. 그걸 가지고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되면 재택근무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우리 재택근무 쭉 할 때 대부분의 직장에서 평가를 보면 효율이 안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주 4일 근무 제도가 확대될 거다. 근데 지금 말씀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주 4일 근무를 하려면 재택근무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이죠. 재택근무 하는 날도 근무일로 쳐야 되는 근무일로 거죠. 치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회의를 하니까 화상회의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달에 하루지만 금토일 3일을 연휴를 내겠다고 한 직원에 대해서는 회의에도 참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재택근무 얘기를 꺼내는 것은 결국 직장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앉아 있는 거. 근무나는 이제 이미 꺼졌다. 그게 근무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네.
얘기 나온 김에 금년 8월 15일 광복절이 마침 토요일이래요. 네. 그래서 그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좋은 일 같아요, 저는. 찬성하세요? 네.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 예. 특히 지금 소비 진작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수도권에서 요새 바이러스 감염이 네, 네. 확산되는 것이 다시 소셜 디스턴싱으로 사회적 돌아가지 거리두기로.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안 간다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정부에 지금 공식 건의를 해보시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8월 14일 임시 공휴일. 네.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정치권 현안들로 지금 뭐 이재명 지사 또 김종인 위원장 뭐 다들 거들면서 기본소득제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네. 뭐 워낙 경제 전문가신데 지금 그 논란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상희 교수라고.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 그 양반이 긴 글을 아주 자세히 잘 분석을 예. 하셨던데 지금 여의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가짜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경제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적어도 한 80년 전부터 논의되던 것인데 예. 그거는 이제 5가지 보편적이어야 하고 또 조건 근무하든 안 하든 고용되든 안 됐든 그렇죠. 조건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개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맞아요. 개별성 그다음에 매월 지급되어야 하고 맞아요. 무엇보다도 최저 생활이 보장되어야 그렇죠. 한다는 것인데 지금 대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비롯된 거냐 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주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건 일회성이거든요. 일회성이고 액수도 한 달 생활비에 못 미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 국민에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준에. 수준 그건 한 80만 원 되거든요. 네, 월. 네. 다 몇 가지 수당을 다 합하면 예. 교육, 주거, 의료, 그다음에 생계 수당 다 합하면 한 80만 원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준다면은 한 500조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죠.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효과가 소위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복지 수준도 크게 높이지 못하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소비 진작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 왜냐하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 안 하니까요. 네.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역진적이죠, 오히려 이건. 사회보장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도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도 떨어지고 해서 이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더 빨리 확충하느냐. 예. 그 세모녀 사건에서 봤듯이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제도에서도 사각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또 아동수당을 비롯해서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지급하는 것을 재정이 형편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자꾸 올려가지고 최저 생계가 확실히 보장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가 답이다. 그렇죠. 그 보편적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제가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대 과제를 만들었는데 예. 정부의 5가지 국정 목표 중에 3번째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였습니다. 맞아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국정 과제 중에 42번째가 이 소위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였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사회보험을 확충하면서 기초생활보호 대상 보장을 해주고 그 범위를 자꾸 넓혀 나가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 맥락에서는 좀 대통령도 거듭 강조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그건 옳은 그것이 방향인 거죠. 훨씬 더 필요하고 예. 시급한 제도. 그러면 그 기본소득 제도 완전히 새롭게 도입하는 건 별개로 네. 코로나와 관련된 2차, 3차 재난기본소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일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가장 줄이면서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에서 해야 할 최우선은 맞아요. 고용을 물론, 유지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긴급 재난지원제도는 우리 소비가 워낙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반응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 야 나라에서 이런 돈을 다 받네. 그러니까 그 소비가 화제가 되고 그렇죠. 그것이 또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그 매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무엇보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또. 그런데 어차피 정기적으로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따라서 2차, 3차 만일 필요하다면 이제는 최저소득 계층의 생계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쪽으로 대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전 국민 대상이 전 아니라 국민 대상이 아니고. 처음에 정부가 냈던 게 이른바 하위 70%였는데 네. 그 정도가 맞다고 보신다? 저는 그거보다 더 내려가야 더 한다고 내려간다? 생각합니다.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한 중위소득 그러니까 50% 이하의 계층을 먼저 보편적 복지 체계의 틀 속에서 네. 그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죠. 네, 네. 지금 그 계층별로 이렇게 차등하는 걸 보편적 복지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걸 선별적 복지라고 하지 않나요? 그잖아요. 뭐이 용어 사용에서 조금 헷갈리는 네. 얘기죠. 근데 네. 보편적 복지의 개념은 계층별로 차별화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모든 국민이 다 가입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예. 그리고 기초생활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예. 그걸 자꾸 확증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나저나 지금 이제 21대 국회 전반부 국회의장도 한번 염두에 있으셨는데 하태프 쉬셨잖아요. 네네. 후반부 2년 국회의장은 자동 내정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과 김진표 의원 두 분 처음에는 경선하려고 하다가 네. 그죠? 네. 그런데 같은 다른 5선 의원들도 계신데 그잖아요. 다른 5선 의원들은 국회의장직에는 별로 생각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글쎄 뭐 좀 생각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처음서부터 하여간 저하고 박병석 의원으로 압축이 됐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최다선이 박병석 의원이고 결심을 했던 그리고 우리 것은 김진표 의원이 또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연장자이시고 연장자니까 예.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마 그렇게 둘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5선 의원이 모두 8명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대략 분위기는 후반부 2년의 국회의장은 김진표 의장 이렇게 돼 있다. 글쎄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네. 당장 다가오는 당대표 경선 뭐 이런 데는 생각 없으시죠? 저는 2년 전에 한번 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네. 네. 다시 도전할 생각은 없으시다. 네. 이낙연 전 총리 대권 나갈 사람은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후보자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후보자들 간에 각자 자기 입장에 유리한 공방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정치 사상 최초로 온라인 전당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거고 충실한 이제 성숙한 그 여당의 모습 그런 정당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나는 모든 후보들의 그런 논의를 우리 당원들이 상당히 정치 의식 수준이 높거든요. 권리 당원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평가해 주리라고 봅니다. 다양한 주장이나 논의는 있을 수 있죠. 네, 특별히 김진표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은 없고. 뭐 제 생각은 있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온라인 전당대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얘기만 답을 안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